안녕하세요. 위험물 기능사 제10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1류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 등급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6류 위험물은 지정수량도 300kg, 위험 등급도 1등급이라서 외울 게 많지 않았는데요. 제1류 위험물부터는 이제 위험 등급도 1등급, 2등급, 3등급, 지정수량도 50kg, 300kg, 1000kg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앞에 이름으로 먼저 할게요. 아염과무, 그래서 앞에 첫 글자부터 해서 아염과무 끊고 부진료 끊고 과망이 중쿠로 끊겠습니다. 그래서 아염과무는 위험 등급 1등급에 지정수량은 50kg. 그 다음에 부진료는 위험 등급 2등급에 지정수량은 300kg. 그 다음에 과망이 중쿠는 위험 등급 3등급에 지정수량 1000kg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시죠. 아염과무 할 때 아는 아염소산 염류요. 자, 보시면 건 염류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염소산 염류에 염자를 따갔고요. 그 다음에 과염소산 염류에 과자를 땄습니다. 그 다음 무기과산화물류. 여기는 염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염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부진료는 브롬산 염류, 질은 질산 염류, 요는 요드산 염류 해서 다시 또 염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망이 중쿠하다 해서 과망간산 염류, 그리고 중크롬산 염류 해서 인류 위험물은 무기과산화 물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염류예요. 그래서 이 염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말머리 따서 암기하는 거는 아염과무 끊으시고 부진료 끊으시고 그 다음에 과망이 중쿠 끊으시고 아염과무는 1등급에 50kg, 부진료는 2등급에 300kg, 과망이 중쿠는 위험 등급 3등급에 지정수량 1000kg.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거는 별표 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지금 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요건 앞에 거 다 암기하시고 나서 암기를 하시되 보시는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 정도만 암기를 하십시오. 차염소산, 과요드산 염류, 과요드산, 크롬납 또는 요드 및 산화물, 그 다음에 아질산 염류, 질산 염류가 아니고 아질산 염류. 암기 잘 안 되는 게 요 아래 세 가지예요.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포옥소 이황산 염류, 포옥소 붕산 염류.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하시죠. 세세하게 재료를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산화성 고체,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산화성 액체로서 제6류 위험물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체와 액체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거 법적 구분이라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체는 형태와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것, 액체는 부피는 일정하지만 형태는 변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일단 고체요. 고체란 정의를 어떻게 되어 있냐. 액체나 기체 이외의 것을 고체를 한다. 법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액체란 액체의 정의, 기체란 해서 기체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체란 NTP 상태죠. 노멀 템퍼러처 프레셔, 상온 상압 몇 도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20도씨. 그래서 2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할 때 액체 상태이면 액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압에 관계없이, 두 번째 거는 기압에 관계없이 온도 기준으로 2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액체 상태인 거를 액체 상태인 거를 액체라고 합니다. 그 액체 상태인 거를 액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는 마찬가지로 1기압 20도씨.
NTP 상태에서 기체인 것을 얘기한 거죠. 기체 상태인 것. 그럼 다시 또 이제 액체 상태에 대한 구별을 또 법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액상이란 말은 좀 긴데요.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험관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막혀 있고 위에는 뚫려 있는 시험관에 시료를 채웁니다. 시료를 어디까지 채우냐면 55mm까지. 예, 시료를 55mm까지 됩니다. 이때 시험관의 규격이 종종 나옵니다. 시험관의 규격은 높이는 120mm, 그 다음에 직경, 안찌름이라 하죠. 직경 기준인데 바깥찌름이 아니고 안찌름 기준으로 30mm. 얘를 전도시키는 거예요. 전도, 눕힌다. 전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시료가 흘러갈 겁니다. 그럼 이 시료가 흘러가는 거리가 30mm일 때, 즉 안찌름만큼 흘러가는 그때에 무엇을 잴 것이냐? 시간을 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90초 이내이면 액체, 90초를 초과하면 고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숫자 잘 보세요. 시험관은 높이 120mm, 안찌름 30mm, 거기에 시료를 55mm 넣고 눕혔을 때, 전도하였을 때 30mm를 흘러가는 시간이 90초 이내이면 액체, 90초 이상이면 90초 초과면 고체. 자, 그래서 제1류위험물이란 산화성 고체. 산화성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내보내주는, 즉 상대방을 산화시켜준다. 그래서 상대방을 산화시켜주는 거니까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무기화합물이다. 유기와 무기 구별을 하시죠. 뭐 전 시간에 했는데 좀 지나갔으니까 유기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CHNOSP 등등의 유기화합물, 유기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기라는 거는 살아있지 않았던 거, 금속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금속과 섞여 있는 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무색결정 또는 백색 분말이다. 예. 색깔이 없다. 근데 요거를 잘게 가루를 내면, 분말로 만들면 백색을 띠더라. 비중은 대부분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보다 크다. 모두 다 1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은 2에서 3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조회성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회성이요. 조회성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조회성이란 지구과학 시간에 혹시 풍해성이라는 건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풍해작용, 바람풍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바위가 깎이는 현상을 풍해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조회라는 거는 우리가 공기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공조설비라고 하면 공기를 흐름을 해주는 설비죠. 그래서 조자는 공기조자예요. 조회성, 공기에 의해서 녹는 성질을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즉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의하여 고체가 녹는 현상. 뭘 비유할 수 있냐면 소금에 비유하면 여러분들 이해 잘 가실 거예요. 소금을 1000일임을 바다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보관하면 그 소금 바닥에 밑부분에 물이 생길 거예요. 그 물을 간수라고 합니다. 이때 물이 생기는 그러한 작용을 뭐라고 하냐?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회성이다 그러면 소금 예를 들었잖아요. 나트륨 하면 조회성 생각하시면 돼요. 조회성이라고 그러면 일단 나트륨이요. 나트륨은 조회성이 있다. 그럼 조회성이 있다는 얘기는 수용성이라는 얘기죠. 물과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죠. 왜? 물과 반응해서 녹았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 그 다음 중요한 건 3번에 있습니다. 대부분 불연성이다. 얘가 가연성인 성질을 가지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5류 위험물의 가연성이면서 산소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의 기본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불연성이다. 자, 그 다음 불연성이지만 왜 위험하냐? 산소를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한 산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강산화성이라는 얘기는 부식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제 용기에 저장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열,
충격, 마찰, 타격. 앞으로 줄여서 가충마타라고 할 거예요. 가열, 충격, 마찰, 타격, 가충마타에 의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튀어나간다? 산소가스가 튀어나간다. 산소가 튀어나간다.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원이 들어오면 뭘 방출한다? 산소를. 이때 발생하는 산소가 상대방을 산화시킨다. 이빨에 발생하는 산소는 가연성 가스가 아니고요. 조연성 가스예요. 요거 많이들 혼돈하십니다. 산소는 조연성 가스다. 특히나 이러한 산화성, 강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혼합하면 뭐 할 수 있다? 혼촉발화.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소분하여 저장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회성이 있다는 얘기는 즉 공기 중에 습기하고도 반응하니까요. 물기와 반응하면 어떻게 하겠다?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수분과의 접촉을 피한다. 즉 용기는 밀전, 밀봉, 밀폐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러한 수분과의 접촉에서 발열 반응에 의해서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으니 저장하는 장소는 차가운 냉암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을 해라. 다음 3번, 열원과 가까이 있으면 산화하기 쉬우므로 화재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보관하라. 4번, 환원제인 제1위 위험물과는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격하라. 5번, 이러한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등을 피해라. 그래서 운반 용기, 외부 용기에는 가열, 화기주의, 가열은 화기입니다.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표시를 합니다. 특히나 무기과산화물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또는 물과의 접촉하여 뭐가 나온다? 산소입니다. 이게 제일 인류 위험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인류 위험물은 뭐 하면 산소가 나온다? 열 받으면. 인류 위험물이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그 열에 의해서 산소를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소를 방출하는데 열 받아서 산소를 방출하는 것을 열분해라고 해요. 그 열분해 하니까 화재가 나면 이 화재에 의해서 열분해하지 말라고 분해 온도 이하로 냉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냉각소의 가장 대표적인 물 소화 설비를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 소화 설비를 썼는데 인류 위험물 중 염류가 아니었던 무기과산화 물류만 얘는 물과 반응하여 뭐가 나오더라? 산소가 나옵니다. 즉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더니 무기과산화 물류는 오히려 불 끄기 위해 뿌린 물에 의해서 뭐가 산소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산소가 나올 때 이 상황은 폭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소, 일반적인 연소가 아니고 거의 폭발적인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중요합니다. 무기과산화 물류는 물과 거리를 멀리 해야 된다. 주수소와 금지다. 7번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해라. 이러한 제1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은 산화제는 분해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분해 온도니까 각각의 위험물별로 열분해 온도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이 해당 위험물이 얼마 정도의 온도가 되면 열분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제조, 저장, 취급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 온도 중요하고요. 분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한다. 하지만 무기과산화 물류는 물과는 급격히 발열 반응하고 산소를 방출하므로 만능 소화약제인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의 종류 들어가기 전에 염류의 정의를 먼저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염류란 어디에서 염류 개념을 설명드리냐면 방금 전에 수소 이온이라고 했어요. 자, 제6류 위험물을 제가 제일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제6류위험물을 강의 드린 이유가 육류위험물의 과염소산이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리고 질산이 있습니다. 이거 화학식 반드시 한번 해보시라 했죠. 그래서 HCl5 퍼, 과산화수소는 H2O2, 질산은 HNO3. 여기서 보시면 다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죠. 이 수소이온, 여기 말하는 수소이온 이 자리에 무엇이 온 거냐? 금속이 오거나 금속의 이온이 오거나 양성 원자단이 옵니다. 그래서 금속이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이겠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나트륨, 칼륨, 알카리 토금속에서는 마그네슘, 바륨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수소 대신 이러한 금속류와 양성 원자단이라 해서 암모늄이 있어요. 이 암모늄은 자, NH2, 수소가 하나 더 많은 게 NH3, 그 다음에 NH4예요. NH2는 아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H3는 암모니아. 이거는 암모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글자가 암모니아요. 암모니아는 왜 재래식 화장실 가시면 약간 눈을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가 올 거예요. 그게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왜 암모니아를 설명을 한번 더 드리냐면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늄도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조회성이 있어요. 자, 다시 금속이온이나 양성원자단으로 치환된 거를 염류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요 수소 대신에 금속이나 암모늄이 오거나 요 수소 대신에 금속이 오거나 여기 염류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질산에서 수소 대신에 금속이나 양성원자단이 오면 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위험물로 염류만 붙이면 돼요. 과염소산 염류, 질산 염류. 그럼 요 수소 대신에 금속 또는 양성 원자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얘는 과산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산화물. 그래서 여기 수소 대신에 금속이 옵니다. 여기는 금속만 와요. 금속만. 양성 원자단은 안 오고. 그래서 이 금속을 무기물질이니까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위험물 하기 전에 육류위험물을 먼저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육류위험물은 액체였죠. 액체였다가 지금 금속을 받아들이니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뒤에 있는 이 성질들은 안 바뀌죠. 그러므로 산화성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 산의 명명법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을 텐데 기준이 되는 것은 염소산일 경우 3을 기준으로 하더라. 그래서 3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으니까 과하다 그래서 과염소산, 하나 덜 없으니까 아쉽다 그래서 아염소산, 하나 더 없으니 참 아쉽다 그래서 차염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과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제일 먼저 이제 아염소산 염류부터 들어갈 텐데 아염소산 염류다 그러면 HCl5 퍼인 과염소산에서 하나 더 빠지니까 염소산이요. 거기서 하나 더 빠지니까 차염소산이 되겠죠. 이러한 차염소산에 수소 대신 다른 것들이 왔다 그러니까 요것이 칼륨, 나트륨, 암모늄으로 치환된 것을 뭐라고 하냐? 아염소산 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염류 하면 칼륨, 나트륨, 암모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세요. 칼륨, 나트륨, 암모늄.
대부분의 칼륨, 나트륨, 암모늄은 기본 구성 원소고 거기에서 더 추가되거나 빼거나 가감이 들어가더라. 자, 아염소산 염료의 대표적인 성질 무색 결정. 이것이 가루가 되면 백색 분막이라 했죠.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요 암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고체이다. 이런 것들은 가축마타에 의해서 연소 폭발을 하더라. 특히나 이러한 강한 산화성 물질은 환원성 물질, 즉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면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암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화학식 한번 보시죠. 칼륨입니다. 칼륨. ClO2 아염소산 칼륨, 나트륨이죠. 아염소산 나트륨. 자, 그다음에 분자량은 여러분 따로 암기하시는 거 아니죠? 요거 분자량 구하시는 법 계산하셔서 아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시는 거고요. 분해 온도, 지금부터 분해 온도를 계속해서 분해 온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분해 온도는 여러분들 굳이 암기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암기를 하세요. 너무 많아요. 특히나 아염소산 칼륨 분해 온도 160도라고 되어 있는데 좀 낮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무수물. 여기서 말하면 무수물이란 수분이 없는 것. 완전 건조한 상태에서의 분해 온도는 350도씨이지만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는 분해 온도가 조금 더 낮다. 그러니까 분해 온도가 낮은 게 위험할까요? 분해 온도가 높은 게 위험할까요? 여기서 지금 체크하실 건 그거예요. 분해 온도가 하나는 130도, 하나는 350도. 당연히 분해 온도가 낮은 게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수분과 멀리하라. 즉 수분을 없이 차갑고 냉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라는 얘기죠. 자, 그중에서 이제 아염소산 나트륨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트륨 하면요 조회성이 있다. 조회성. 나트륨, 암모늄 하면 잘 녹는다를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물과는. 그래서 극성 반응에선 잘 녹는다. 조회성 있으며 물, 알코올, 에테르 등에 잘 녹는다. 잘 녹는다. 순수한 것은 350도씨 정도에서 분해하지만 수분을 함유하면 120에서 130도 정도에서도 분해가 시작된다. 비교적 안정하나 얼마요? 140도 이상 분해하면 분해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요. 발열분해 폭발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폭발은 연소 폭발은 아니고요. 부피 팽창에 의해서 폭발하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나 환원성 물질과의 혼합은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격리해라. 자, 그 다음 산과도 반응한다. 물과 반응뿐만 아니라 산과도 반응한다. 산과 반응하여 이산화염소가스는 유독성 이산화염소가스를 방출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염소산 염료 다음에 이제 염소산 염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염과무의 아염과무 중 아염소산 염료 했고요. 지금 염소산 염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산 염료니까 ClO3겠죠. 수소 대신 금속인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온 거다. 보시죠. ClO3에 뭐가 왔어요?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온 거다. 자, 분자량 구하시는 거는 화학식 아시면 분자량은 구하실 수 있는 거고요. 비중이요. 비중도 여러분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중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인류 위험물이 시험에 나왔는데 보기 지문에 비중을 논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되게 적어요. 왜냐하면 비중은 어린 값을 잡으세요. 2에서 3 정도 뭐가 칼륨,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면 비중은 2에서 3.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암기한다고 하셨을 때 위험물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실 때까지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칼륨, 나트륨이나 나오면 2에서 3 정도, 보통 2.5 기준으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암모늄은
암모늄은 무게가 좀 작아요. 그래서 비중이 1점대다. 암모늄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 어떤 값이 오건 비중이 1점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해 온도예요. 분해 온도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잠깐 좀 암기하시고 들어가 보세요.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NH4는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끼리의 결합은 결합력이 좀 약하다. 외부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결합력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늄이 들어가 있으면요, 분해 온도가 낮습니다. 보통 암모늄이 있으면 보통 분해 온도는 100에서 200도씨 정도. 칼륨 나트륨이 있다. 칼륨 나트륨이 있으면 분해 온도는 300에서 400도씨 정도라고 어린 값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칼륨 나트륨, 그다음에 암모늄으로 나누시되 칼륨 나트륨이면 비중은 2에서 3, 분해 온도는 300에서 400도씨 정도의 어린 값으로 암기를 하시고, 암모늄이다 그러면 비중은 1점 얼마 정도일 것이고 분해 온도는 100도 정도 내외다. 예, 그 정도 보시고, 자, 세부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염소산 칼륨. 염소산 칼륨은 염소산 염류에 수소 대신 칼륨으로 온 것이다. 비중은 2.34. 분해 온도가 약 300에서 400도씨라고 그랬죠. 예, 분해 온도만 기억하시고 6점 정도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칼륨이에요. 칼륨. 제가 나트륨하고 암모늄은 잘 녹는다 그랬는데 칼륨은 어쩔 땐 녹고 어쩔 땐 안 녹습니다. 한번 보시죠. 냉수나 알코올에는 녹기 어렵다. 하지만 온수나 글리세린에는 잘 녹는다 그랬죠. 물은 물인데 냉수에는 안 녹고 온수에는 녹는다. 즉 잘 녹는단 말은 조금 좀 삼가한 분위기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 400도씨 정도 부근에서 열분해하여 540에서 560도씨 정도에서 완전히 분해하더라. 자, 분해 온도 540도 정도. 이게 분해 온도예요. 400에서 분해가 시작해서 어느 정도 560도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완전 분해하더라. 그래서 완전 분해하는 것도 보시면 KClO3가 열 받아서 분해를 하면 560도씨 정도가 되면 KCl 플러스 3개의 O2가 되더라. 3개의 O2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헷갈리시죠? 예. 산소는 2원자. 산소가 2원자인데 앞에는 O3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개수를 맞춰주면 앞에는 분자가 2가 되겠죠. 그럼 산소는 6개. 그래서 뒤에 거를 맞춰주려니까 3개의 O2. KCl이 앞에 2개니까 여기도 2개의 KCl. 그러면 염소산 칼륨이 560도씨에서 열분해하면 생성물은 뭐다? 염화칼륨과 산소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기요, 이산화망관, 얘는 촉매제예요. 이산화망관은 촉매제. 촉매니까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해가 촉진되더라. 특히나 이때 발생하는 산소는 다른 물의 연소를 도우면서 연소를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해주더라. 상온에선 비교적 안전이 아니고요, 안정이에요. 이 말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안전하고요, 안정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위험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분해 온도가 400도 정도니까 상온이 20도씨에선 비교적 안정하다. 하지만 가염물, 환원물과의 혼합은 혼촉 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계속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 염소산 나트륨 보죠. 염소산 나트륨은 염소산 염류에서 나트륨이 지금 온 거예요. 수소 대신 나트륨이 온 거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NaClO3가 열 받아서 분해하면 분해 온도는 300도씨. 그러면 얘는 NaCl 플러스 O2겠죠. 단위를 맞춰주려니까 앞에 3, 뒤에 2죠. 그럼 앞에 2를 넣어주면 2, 3은 6개니까 뒤에는 3이 올 거예요. 그러면 앞에 2자가 붙으면 되겠죠.
즉 염화나트륨과 산소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나트륨이니까 잘 녹는 조회성이 있을 것이다. 조회성. 나트륨이 들어간 거는 대부분이 비중이 얼마? 2점 얼마라 그랬어요. 조회성이 있다는 얘기는 흡수성이 있다는 얘기고, 흡수성이 있다는 얘기는 물과 반응하여 잘 녹는다. 해서 잘 녹는다. 제1류염물은 강한 산화제로서 털제 용기를 부식시킨다. 산과 반응하면 여기서 보면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킨다. 당연히 염소가 나오겠죠. 기타 염소산 칼륨에 준한다. 다음 염소산 암모늄. 암모늄이에요. 암모늄 일단 조회성 먼저 보죠.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나트륨 암모늄은 잘 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회성이 있다. 조회성이 있으므로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크다. 그 다음에 수용액은 산화성이다. 당연히 산화성이다. 폭발기인 암모늄과 산화기의 결합으로 폭발성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폭발기라 그랬지 여기가 화재라는 거는 아니었어요. 가연물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염소산 칼륨에 준한다. 암모늄이니까 분해 온도가 얼마? 100에서 200도 정도라 했죠. 분해 온도는 100도 C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염소산 염류. 염, 과, 무에서 아는 아염소산 염류, 염은 염소산 염류, 과는 과염소산 염류입니다. 그래서 아염, 과에서 과자까지 왔네요. 그래서 과염소산 염류. HCl, 포에서 파생된다 그랬죠. 여기 수소 대신에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오는 것이 과염소산 염류다. 자, 그래서 분자량은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법 아실 거고. 비중 가겠습니다. 칼륨, 나트륨 얼마나 해서 비중이 2.5에서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비중. 분해 온도 칼륨, 나트륨 나오면 300에서 400도씨 정도다. 400도씨 정도다. 분해 온도 400에서 610도가 되는데 400도씨에서 시작하여 610도에서 완전 분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늄 하면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다. 조회성이다. 비중은 1점 얼마다. 분해 온도 100에서 200도씨다. 특히나 과염소산 암모늄은 130도 정도이다. 자, 그래서 염소산 칼륨 보죠. 염소산 칼륨 비중 2.5, 분해 온도 400도씨, 융점은 61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KCl 5%가 분해가 되면 열받아서 얼마? 610도. 그러면 KCl 플러스 2개의 O2. 지금 가능하면 이렇게 직접 분해 방식을 써드리는 이유가 2차 실기에서는 아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몰의 과염소산 칼륨, 1몰의 과염소산 칼륨이 반응하면 1몰의 염화칼륨과 2몰의 산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할 수 있어요? 열받으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칼륨이에요. 칼륨이니까 조회성이 있다 없다? 조회성에 대해서는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다. 하지만 과염소산 칼륨은 녹지 않는다예요. 여기는 녹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 염소산 칼륨보다는 안전하나 가축마타에 의해서 분해된다. 특히나 여기 진한 황산 되어 있죠. 이산화망광과 진한 황산은 촉매제입니다. 촉매.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하더라. 접촉하면 폭발한다. 특히나 가연물이나 환원물질과 반응하면 분해 폭발하더라. 기타 염소산 칼륨에 준한다. 여기서 말하는 준한다는 따른다랍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 말고 기타의 성질은 따른다. 과염소산 나트륨, 과염소산 염류에서 수소 대신 나트륨이 온 거죠. 나트륨이니까 조회성이 있다. 비중은 2에서 3 사이다. 분해 온도는 300에서 400도씨이다. 나트륨이니까 조회성이 있다. 그러므로 극성 물질로 물, 알코올, 그다음 아세톤도 물과 반응하여 잘 녹는 극성입니다. 아세톤 등은 잘 녹으나 여기 중요. 에테리에는 녹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암기가 안 될 텐데 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에테르에는 녹지 않고요. 뭐가 과염소나 나트륨이 나머지 극성 물질과는 잘 반응하더라. 400도씨 이상 가열하면 열분해하여 산소가 발생된다. 마찬가지입니다. NaClO4가 열분해하면 NaCl 플러스 2개의 O2. 특히나 가염물, 유기물과의 혼합은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더라. 과염소산 암모늄, 수소 대신에 암모늄이 온 거죠. 암모늄이 오면 뭐요? 조회성이 있다 그랬어요. 암모니아 생각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물, 알코올, 아세톤 등에 잘 녹으나 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암모늄이니까 비중은 1점 얼마일 것이다. 또 암모늄이니까 분해 온도는 100에서 200도씨일 것이다. 하지만 과염소산 암모늄의 분해 온도는 좀 암기. 분해 온도 물어본 거에서 가장 비중이 많아요. 자,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강산과 접촉하여 가염물 또는 산화성 물질들과 혼합 시에는 폭발의 위험도 있다.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정하나 약 130도에서는 열분해한다. 130도에서 열분해한다. 열분해하여 산소 나온다. 기타 염소산 칼륨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염소산, 그다음에 염소산, 과염소산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염류로서 지정수량 50kg, 위험 등급 1등급. 제1류 위험물에 지정수량 1등급의 지정수량 50kg의 위험 등급 1등급인 게 요거하고 하나 더 있죠. 바로 다음 페이지, 이번 페이지에 있는 무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은 과산화물이라고 일단 보시면 과산화물은 어디에 있었냐? 제6류 위험물에 제6류에 뭐가 있었어요? 과산화수소가 있었어요. 과산화수소. H2, H2O2. 요 수소 대신에 뭐가 온 거냐? 양성 원자단이 오는 건 아니에요. 금속만 옵니다. 다시 한번요. 양성 원자단이 오면 염류라고 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염류라는 말이 없어요. 염류라는 말을 안 쓴다는 얘기는 양성 원자단은 빠집니다. 금속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 대신에 칼륨, 나트륨, 칼슘, 바륨, 마그네슘 등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하나만 붙어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받아도 산소가 튀어나가는데 특히나 이 금속은 뭘 좋아하냐? 금속은 수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속과 물이 들어가면 물은 뭐로 해리가 되냐면 OH와 H로 해리가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OH는 마이너스, H는 플러스. 금속은 대부분 모두 다 플러스. 그러므로 여기 지금 마이너스 있는 이 OH와 금속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수산화, 금속과 플러스 산소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요거 반응식은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뭘 보실 거냐면 요 OH를 수산화라고 해서 OH 자체를 OH를 수산기라고 합니다. 수산기. 그래서 이러한 금속의 수산기와 반응을 하고 결국은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간다? 산소가 튀어나간다. 그러므로 요때 물과 반응하여서는 산소가 발생하므로 주수가 금지된다.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적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비중은 넘어가시고요. 분자량 넘어가시고 비중 넘어가시고 분해온도 넘어가시되 요것만 하나 보세요. 분해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과산화 바륨이다. 얼마? 840도씨. 그래서 비교적 과산화 바륨은 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류를 보시죠.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예, 그래서 일반화학을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알카리 금속 플러스 1가, 알카리 토금속 플러스 2가라 그랬죠. 그래서 칼륨, 나트륨, 가장 대표적인 거, 마그네슘, 칼슘, 바륨은 알카리 토금속.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이걸 또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위에 거린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법적 규정을 적용할 때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알카리 토금속의 과산화물 중 반응도가 어떤 것이 더 높냐? 얘는 플러스 1가, H 빠지고 플러스 1가, 얘는 플러스 2가예요. 예,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를 내보내는 게 훨씬 더 반응이 높겠죠. 그래서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무기과산화물이란 말을 안 쓰고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써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과 물과의 반응은 반드시 산소가 나오지만 알카리 토금속의 과산화물과 물과의 반응은 산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위험한 게 여기니까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공통적인 성질을 한번 보시죠. 과산화물이니까 과산화물이라서 피부와 접촉 시 부식을 시킨다. 예. 부식 자체를 시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1류부터 6류까지 모든 위험물은 다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만졌다, 피부에 노출됐다 그러면 반드시 씻어야겠죠. 상온에서도 물과 급격히 반응한다. 그래서 분해하며, 이건 물과의 반응이에요. 물과 반응하여 분해해서 뭐가 나오냐? 산소가 나옵니다. 비중은 1보다 다 크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죠. 불연성이다. 자신은 불에 붙지 않는다. 불연성이나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반응을 하므로 이때는 발열에 의해서 용기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밀점, 밀봉, 밀폐하라. 다량의 경우 폭발할 수 있다. 탄산칼슘, 마그네슘 등등 이러한 물질과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격리하라. 가축, 탈을 피하고 유기물, 또 유황물, 알루미늄 등과의 혼입을 방지하라. 외부 물질과 혼합은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누수하면 주수소화는 절대금물이다. 주수는 절대금물. 주수하면 폭발 반응하더라. 그래서 마른 모래, 건조사 또는 암분이니까 팽창제에서 팽창진주암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소다외 등으로 피복수화를 하라. 여기서 말하는 피복수화란 냉각수화가 아니고 질식수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질식. 과산화칼륨부터 하시죠. 과산화칼륨 드디어 이제 색깔이 한번 나와요. 오렌지색, 무색 또는 오렌지색이다. 이 지문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무색 또는 오렌지색이다. 가열하면 열분해하여 인류위험물은 모두 다 가축맛 타이에서 산소 나옵니다. 가열하면 열분해하여 산소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칼륨은 금속은 산화하면 산화칼륨이 됩니다. 그래서 K2O를 열분해하면 K2O2죠. K2O와 산소, 발생이산소가 나왔는데 이원자니까 E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K가 4개, 산소는 4개, 가운데 기준으로 K가 4개, 산소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하면 4개 맞죠? 계속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 다음 흡수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수산화칼륨과 산소가 발생된다. 자, K2O2가 물과 반응하면 오늘은 OH 플러스 H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OH가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K하고 OH 수산기,
OH는 전체가 마이너스 1가예요. 얘는 플러스 1가. 그래서 상쇄됩니다. 가로 필요 없어요. 예, KOH. 근데 K가 2개. 그러므로 앞에 K가 2자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간다? 산소. 그리고 봤더니 산소가 튀어나오니까 이 수소가 개수가 안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산소가 수소가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수소 개수를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앞에 4를 2배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2배수가 넣어주니까 앞에 2가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은 K는 앞에가 4개, 뒤에 거 K 4개죠. 예, 요 K가 4개, 여기 K 4개. 그 다음 산소는 4개에다가 2는 4죠. 예, 산소 4개. 수소가 몇 개? 4개. 여기 뒤에 수소는 또 4개.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들어가야지 수소가 4개. 그럼 결국은 남는 거는 O2만 남죠. 이거는 제 설명 한번 듣고 반드시 한번 써보세요. 예. 그리고 하신 다음에 개수 파악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칼륨은 뭐 금방 됐고요. 수소 개수가 앞쪽에 총 4개, 뒤에는 수소가 4개, 맞죠? 앞쪽에 산소는 총 2는 4, 5, 6, 6개고요. 뒤쪽은 4개에다가 2개니까 6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산소가 발생된다. 수산화 칼륨과 산소가 발생한다. 예, 이거는 모든 과산화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물과 이걸 수산화 물이라고 해요. 수산화 칼륨. 예, 칼륨에서 나왔으니까 수산화 칼륨이 나오겠죠. 특히나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 예, 또 알코올과 반응해서도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라고 되는데요. 과산화수소 생성되는 과정은 어디서 정리할 거냐면 마지막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다음 거 보시죠. 과산화 나트륨. 예, 앞쪽에 칼륨 K에서 나트륨으로 바꿨어요. 똑같이 플러스 1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반응식은 다 똑같습니다. 순수한 것은 백색이지만 과산화 칼륨은 오렌지색, 얘는 황백색. 보통은 이제 황백색을 띠고 있다. 가열하면 열분해하여 산화나트륨과 산소 나온다. 마찬가지고요.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 나온다. 그러니까 열받아도 산소, 열받아도 산소, 물과 반응해도 산소. 그러므로 보관도 잘해야 되고요. 화재 시에는 절대 물을 뿌리지 말라는 얘기죠. 예,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거 보니까 수산화물이죠. 자, 공기 중에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탄산염과 산소가 생성이 되더라. 탄산가스와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탄산염, 산소가 이때도 뭐라고요? 예, 탄소가 생성된다. 즉 CO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방출해도 산소가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에틸알코올 부분은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피부를 부식시킨다. 당연히 예, 과산화물은 피부를 부식시키죠. 과산화 마그네슘, 요번엔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그냥 Mg만 썼고요. 예. 과산화 칼륨은 K2O2고요. 과산화 나트륨은 Na2O2예요. 왜? 수소 대신에 예, 이것으로 치환됐으니까. 근데 수소가 플러스 1가였죠. 하지만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예요. 그러므로 전체를 바꿉니다. 수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 2가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MgCaBa. 과산화 마그네슘. 백색뿐만 아니라 암기하실 거 없겠죠. 그 다음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가 발생된다. 과산화 마그네슘 한번 보죠. MgO2. 열받으면 산화 마그네슘 플러스 산소가 되겠죠. 산소는 이원자니까 2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맞춰주려니까 2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MgOH, MgO2 플러스 물과의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H2O 물과의 반응은 요거는 OH 플러스 H라 그랬죠. 그러면 Mg와 OH
Mg 그 다음에 OH인데 OH는 마이너스 1가고요. 얘는 플러스 2가였어요. 위에 거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가였잖아요. 요거 부분 설명을 안 드렸나요? 예. 그러므로 MgOH2 해서 2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나가더라. 그럼 전체적으로 보니까 H가 2개, 예, H가 2개, 예, H가 2개, O가 2개, O가 2개. 이 숫자가 좀 안 맞죠? 뭐가 안 맞냐면 산소 개수가 안 맞아요. 산소가 초기가 2개, 여기가 산소가 2개. 앞에 거 산소가 2개에 3개 홀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2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개수만 맞춰보세요. 그럼 H가 총 2, 2는 4, 4개죠. H가 뒤에는 2개인데 예, 앞쪽에서는 4개래요.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총 H는 4개가 해서 맞을 거고요. 그랬더니 Mg가 2개가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산소 개수를 씌워보시오. 산소 개수가 산소는 총 4개. 그 다음 여기 산소는 2개, 합치면 6개네요. 예, 봤더니 뒤에 산소는 2개짜리가 2개니까 2는 4, 5, 6이 되겠네요. 예. 그럼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은 물과 반응하면 뭐 나온다?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수산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발생된더라. 과산화 칼슘 마찬가지입니다. 2가 물과 반응하여 산소 나온다. 그 정도 보시고 과산화 바륨 보겠습니다. 과산화 바륨 분해 온도가 840도씨다. 예, 조금 이건 교재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820에서 840도씨 정도의 분해가 된다. 비교적 안정하다. 예, 분해 온도가 가장 높으므로 가장 안정한 물질이다. 안전이 아니고요. 안정이라 했어요. 가장 안정한 물질이다. 나머지는 기타, 예, 기타 과산화 칼륨에 준합니다. 자, 물에는 약간 녹으나 바륨이에요. 물에는 약간 녹으나 온수에는 잘 녹는다 그랬죠. 온수에는 잘 녹아서 산소도 발생하고 발열한다. 하지만 알코올, 에테르, 아세톤에는 녹지 않는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에 산에 의해서 분해되면 과산화수소가 발생된다. 과산화수소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롬산 염류. 이번에는 인류를 끝내야 되니까, 예. 브롬산 염류까지 하고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브롬산 염류 지정수량은 300kg. 여기서부터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2등급의 지정수량은 300kg. 브롬산이라 그랬어요. 브롬산. 브롬이니까 브로민이라고도 이제 배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름은 브롬으로 합니다. BrO3가 브롬산입니다. 브롬산. BrO3에서 수소 대신에 금속 또는 양성 원자단이 온 것이다 해서 브롬산 염류. 보시면 금속으로 시환이 된 것들이죠. 보시면 뒤에 또 이거는 물이라고 포함해서 유수물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도요. 이름으로 암기를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BrO3다 그러면 뭐라고요? 브롬산이다. 앞에 H 대신에 금속이 왔다 그러면 브롬산 염류다. 브롬산 염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몇 류다? 제1류 위험물이다. 제1류 위험물의 특징은 산화성이다, 불연성이다. 그 다음에 조회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인류 위험물의 종류가 49가지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인류위험물 이름 외우기도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아염, 과묵, 부지료, 과망이, 중쿠로 일단 끊으시고 위험물이 이게 몇류 위험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1류 위험물이다, 2류 위험물이다, 3류 위험물이다. 예,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위험물 이름이 나오면 이게 몇류 위험물인지 파악하시고 그 물질의 개별적인 특성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특성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정리해 드렸어요. 칼륨, 나트륨, 암모늄이 들어간 게 염류다. 염류 중에서 칼륨, 나트륨은 분해 온도가 300에서 400도씨이고 그 다음에 비중은 2점 얼마 정도 나온다. 그리고 암모늄은 분해 온도가 100에서 200도씨이고 비중은 1점 얼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칼륨 빼고요. 나트륨하고 암모늄, 나트륨하고 암모늄이 나오면 분해 온도가 분해 온도 조회성이죠. 조회성이 있다. 그래서 잘 녹는다. 잘 녹는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라고 나오면은 칼륨은 어쩔 때는 녹고요. 어쩔 때는 녹지 않는다. 그래서 칼륨이라고 나오면 일단 문제에서 칼륨 나오면 좀 봐주세요. 아, 이 지문이 뭔가가 트릭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염, 과, 묵, 무, 부진료에서 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1류 위험물은 화재 시에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를 주로 하지만 무기과산화물류는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므로 주수 소화를 금지하고 건조사에 의해서 또는 팽창지속, 팽창진주항으로 뭘 한다? 피복 소화를 하더라. 특히나 인류 위험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 나온다예요. 그래서 인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류는 물기 엄금이라는 주의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제1류 위험물은 뭐라고요? 가축마타, 가열, 충격, 마찰, 타격 등을 피한다. 즉 그래서 차갑고 어두운 냉암소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류 위험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